네, 안녕하세요. 전직 펀드 매니저가 알려드리는 주식 투자 실전 노하우 슈퍼매미입니다. 네, 오늘 한번 분석해 볼 기업은 팅크웨어입니다. 이게 2018년부터 이렇게 뭐 9,000원 언더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올해 지금 들어서 이제 만 원을 넘어서서 최근에 주가 상승이 좀 상당히 센 모습이고 거래량까지 좀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왜 이런 지금 이슈가 일어나고 있고 왜 주가가 좀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앞서 올려드린 영상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건 제가 이제 기업을 분석할 때 사용하는 포맷입니다. 자, 팅크웨어 시작해 보겠습니다. 팅크웨어는 2015년도, 16년도 매출액이 이제 1,500억 수준에서 1,800억 그리고 2,000억에 대해 육박하는 수준을 보이다가 다시 이제 1,800억까지 떨어지는 형태를 보이고 있고요. 영업이익률 수준을 보면 2%, 3% 수준에서 뭐 2019년도에 조금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네요. 자, 그리고 밸류에이션을 좀 보면 PR 보면 뭐 상당히 고평가 받고 있다가 실적이 좀 개선되면서 18배까지 좀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좀 밸류에이션이 좀 많이 비싼 기업으로 좀 평가되어 왔던 것 같네요. 자, 분기 실적을 좀 보겠습니다. 분기 실적을 보면 영업이익률을 좀 보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뭐 크게 뭐 매출에 대한 변화는 크지 않는데 영업이익이 좀 4분기에 좀 크게 나오는 형태가 나타난다 라는 거고 영업이익률도 4분기에 조금 크게 나타난다. 4분기에 좀 계절성이 있는 건지 계절성 치고는 매출액이 좀 이렇게 막 드라마틱하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팅크웨어는 1997년도에 설립된 회사이네요. 그리고 99년도에 팅크웨어로 상호를 변경을 했고 2006년도에 코스닥 등록이 되었는데 2011년도에 기존에 이제 개인 주주였는데 유비벨록스라는 회사로 이제 최대 주주가 변경됐습니다. 그리고 2020년 6월달, 올해 6월달이네요. 현대자동차 그룹의 1차 협력사로 선정이 되었고요. 주요 주주를 좀 보면 앞서 변경된 체제 주주인 유비벨록스가 지금 뭐 31% 정도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이제 임원들 그리고 개인 중에 민영기라는 분이 7.8%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과거 팅크웨어 초대 이사이시고 유비벨록스로 이제 최대주가 변경되면서 이제 회사를 떠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주가를 안 파는 이유는 이분이 상당히 엄청난 자산가이시고 그냥 뭐 회사에 대한 애정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유하고 계시고 자사주가 한 9.5% 정도 있는 상황이다. 그런 상황이고 좀 특이사항이 12월 2일 날 공시가 났는데요. 어, 이준표 전무님께서 한 4,100만 원 가량 장내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요걸 좀 업데이트를 해보니까 유비벨록스 주식을 원래 보유를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이 유비벨록스 주식을 팔고 팅크웨어 주식을 샀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게 차트를 다시 한번 보시면 12월 2일이죠. 자, 이게 3일이고 요때가 12월 1일입니다. 이 전무님이 주식을 산 그 다음날부터 주가가 급등을 했어요. 이 부분이 조금 의아하죠. 예. 그런데 이 부분에 좀 이슈가 좀 있었던 게, 요때 무슨 이슈가 있었냐면,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팅크웨어가 현대차에 들어가는 빌트인 캠, 소위 말하는 블랙박스 납품업체, 공급업체로 선정이 될 것으로 임박했다라는 이야기가 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상승했는데 아니라 다를까 이때 매수를 했지만 공시는 한 요쯤에 났어요. 이 전무님이 장내에서 주식을 사니까 뭐야 진짜 확정이 됐나 보다 라면서 시장에 이제 소문이 좀 돌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거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런 이슈가 좀 있었다라는 거고 제가 또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희석 물량은 없습니다. 깔끔하고요. 종속기업은 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다 라는 거, 관계기업도 있네요. 자, 실적 테이블인데요. 아까 제가 이제 분기로 보면 이제 계절성을 좀 보려고 했던 게,
매 4분기마다 매출이 조금 높죠. 4분기 매출이 조금 높고 올해 4분기도 뭐 조금 높을 것 같아요. 근데 영업이익이 4분기마다 상당히 좀 크게 나오죠. 올해도 4분기 좀 크게 나올 것 같고 영업이익률도 1, 2, 3분기 대비 4분기 영업이익률이 높게 나오죠. 4분기에 뭔가 이렇게 매출이 좀 더 크게 나오고 4분기에 뭔가 계절성이 있는 것 같아 보이네요. 이 회사는. 자, 그런데 기존에 1, 2, 3분기가 마진이 2% 또는 뭐 3% 내외에 보여지는 회사였는데 올해 3분기에 영업이익률 7%가 나옵니다. 뭐지? 근데 매출을 딱 봤더니 블랙박스 매출이 최근 뭐 분기 사상 최고 매출이 나오네. 단위가 10억이기 때문에 400억이 넘어섰습니다. 2018년 이후로 지금 분기에 블랙박스 매출 400억이 나온 적이 없었거든요. 뭐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올해 연간으로 지금 요건 이제 추정치인데 이건 제가 추정한 숫자입니다. 올해 연간으로 한 2천억 조금 안 되는 숫자 매출액이 좀 나올 것 같고 영업이익은 이제 100억을 넘어설 걸로 저는 추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분기에 블랙박스 매출이 올라온 이유가 뭔지 좀 체크를 해봤더니 2분기에 QX5000이라는 고가 제품을 좀 출시를 했고 이게 2분기, 3분기 단일 제품만으로도 매출을 100억씩 찍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가 제품이니까 마진이 좋았던 거죠. 그래서 영업이익률 잘 나왔던 효과가 있고 최근에 회사에서 내부적으로 좀 비용도 좀 절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진율이 3분기에 7.7% 가까이 나왔다. 그리고 4분기도 제가 어떻게 추정을 했냐면 좀 확인해 보니까 뭐 3분기에 비슷한 수준으로 뭐 실적이 좀 나올 것 같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에서 좀 계절성을 약간 가미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뭐 또 내년에 일회성 이슈가 좀 있는지 좀 체크해 봤더니 내년도에 영업 외단에서 관계사들 좀 이슈가 좀 있을 것 같아요. 파보이스라는 이제 관계사들에 대한 손실이 조금 떨 것 같고 뭐 이거 외에는 뭐 특별한 건 없다. 그 2020년 올해 가이던스는 뭐 1000억에서 1800억 중반, 1800에서 1800억 중반,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게 연결로 한 100억 정도는 가능할 걸로 보여져서 저희가 이제 추정치를 잡아놨던 거고, 최근에 지금 영업이익률이 좀 개선되고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고가 제품으로 인한 마진 개선, 비용 통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내년도 가이던스는 지금 아직 뭐 회사가 이렇다 할 가이던스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아까 보신 것처럼 4분기가 좀 성수기 효과죠. 4분기 유독 영업이익률이 높았던 이유는 대부분 회사들이 4분기에 뭐 비용들을 많이 떨거든요. 그런데 이 팅크웨어는 비용을 1분기에 잡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4분기에는 비용을 안 잡고 실적이 좀 잘 나오는 효과가 나온다라는 거. 그리고 4분기 블랙박스 매출이 올라있는 신제품들 좀 많이 출시를 하는 것 같고 연말에 프로모션을 하면서 매출이 올라오는 그런 효과도 좀 나타난다. 보시면 됩니다. 자, 사업 부분은 크게 4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그다음에 맵, 이 부분 이제 신사업으로서 아웃도어 생활 가전 등 이제 하는 사업이고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좀 보겠습니다. 블랙박스 부분은 국내 매출 비중이 한 76%로 거의 국내 비중이 상당히 크다. 그리고 B2C 시장에서는 MS 1위이다. 현재 국내 블랙박스 성장성이 조금 주춤한데 그 이유를 좀 보면 현대차가 19년 3월부터 소나타에 빌트인을 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이제 외부 블랙박스를 쓰지 않고 그냥 자체 차 출고할 때부터 이제 달려서 나간다는 거죠. 이런 게 지금 이제 영향을 좀 미치고 있다. 그래서 좀 돌파구를 찾는 게 이제 완성차나 상용차 쪽에 이제 제한을 해서 빌트인으로 좀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 앞서 보신 것처럼 올해 6월 달에 1차 협력사로 선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현대차에 들어가려고 이번에 이제 입찰 경쟁에 참여를 했고 이렇게 참여해서 이제 낙찰이 되게 되면 직납을 하는 구조인데 좀 참여했던 게 좀 결과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현대 모비스랑 유라이브가 선정이 되었고 기존에도 유라이브가 이제 납품했던 것 같아요. 유라이브는 19년 3월에 신규로 들어갔었고요. 자, 이렇게 현대차에 들어갔었더라면 주가 매출 성장이 나타나면서 뭐 실적도 개선되고 주가도 뭐 좋아질 수 있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다 라는 거고요.
이게 협력사가 1차 협력사가 된다고 해서 무조건 납품을 하는 게 아니라 협력사가 되어야 입찰 경쟁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이번에는 안 됐지만 향후에 뭐 또 다른 건들에 대해서도 이미 협력사가 되었기 때문에 또다시 한번 트라이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시면 되고, 이번에 왜 선정이 못 됐냐에 대한 이유를 좀 뭐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뭐 이 부분은 팅크웨어 쪽에서도 뭐 현대차가 선택을 한 거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좀 알 수는 없다라고 말을 하네요. 자, 그러면 현대차 납품업체로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뭐 앞으로 이제 추가 업사이드가 없을 수 있냐, 주가 상승은 이제 뭐 끝난 거냐? 그렇지 않고요. 팅크웨어가 현대차와 동시에 BMW 글로벌 독일 본사에도 똑같이 빌트인 캠으로 제안을 넣었습니다. 이 제안에 대한 결과가 1월 내에는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추정이 되고요. 이게 내부적으로는 뭐 보니까 현대차보다는 BMW 쪽 좀 더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기대를 해보자라는 거고, 이게 원래 그 BMW, 현대차 둘 다 작년 3분기 내에는 발표가 날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뭐 곧 되긴 했는데 그게 안 됐던 이유는 뭐 그 이 두 고객사에서 그냥 딜레이를 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뭐 팅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거고, 블랙박스 해외 매출을 좀 더 보면 수출 비중은 지금 아시아랑 호주가 지금 60% 정도 하고 있고, 북미가 30%, 유럽이 10% 정도 하고 있고요. 아시아 호주가 가장 높은데 국가별로는 일본이 전체에서 40%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이 블랙박스를 이제 의무화하면서 상용차 시장이 좀 열리면서 그 효과가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고, 앞서 말씀 이 BMW도 유럽도 2020년부터 의무화가 됩니다. 그래서 요 효과를 좀 누리려고 BMW에 좀 제안을 했던 것 같다라는 거고, 자, 나머지 사업부에 대해서는 내비게이션은 뭐 저희도 아시겠지만 티맵이랑 이런 뭐 각종 통신사 그리고 이제 모바일로 사용을 하면서 내비게이션은 뭐 이렇게 매출이 계속 하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맵, 그러니까 지도 소프트웨어를 이제 서비스를 합니다. 플랫폼과 모빌리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비게이션에서 하면서 이제 쌓아온 정밀 지도 그리고 그에 따른 빅데이터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달 대행업체 스파이더 크래프트라는 회사에 대해 이제 지분 투자를 하면서 이쪽으로도 좀 사업을 좀 진행해 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에코랑 아웃도어라는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좀 진출을 했습니다. 기존의 아이나비 브랜드와 이 네임밸류를 가지고 전 유통망을 활용을 해서 좀 활용을 하는 건데, 어떤 거냐면 이제 공기청정기 가습기 그리고 전동 킥보드 사업을 하는데, 이 상품들입니다. 대부분 이제 외부에서 가지고 와서 그냥 유통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매출을 키우는 데는 뭐 도움이 되지만 뭐 영업이익 마진 개선에는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죠. 근데 이제 단순히 이제 매출을 키워서 뭐 이런 것들을 좀 채널을 활용하려고 한다, 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앞으로 이 팅크웨어의 주가는 어떻게 될 것이냐 라는 게 이제 핵심 키포인트인데, BMW 빌트인 캠 공급업체로 선정되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주가 상승에 대한 여부가 되겠죠. 이게 이제 선정이 되게 되면 단순히 주가가 올라갈 건데 얼마나 올라갈 거냐 이게 아니라, 선정이 되고 나면 연간 얼마의 매출액이 좀 더 발생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거죠. 첫 번째는 BMW의 어떤 차종에 들어갈 것이며, 두 번째는 BMW 글로벌 중에 어느 지역에 들어갈 것이냐를 봐야죠. 글로벌 전 지역에 들어가면 엄청난 많은 물량이고요. 전 차종에 들어가더라도 상당히 많은 물량인데, 이거는 아직 팅커웨어도 뭐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최종 결정은 BMW 글로벌이 선택을 하는 건데, 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뭐 이번에 뭐 공급업체로 채택이 되면 연간 매출액 2천억 정도는 꾸준히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좀 돌고 있습니다. 2천억이 얼마나 큰 숫자냐면, 팅크웨어가 지금 연간 매출액이 올해 2천억 하고 있어요. 올해 2천억. 근데 BMW 하나가 붙으면 그냥 바로 4천억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냥 뭐 마진율을 5.5% 똑같다고 치면 하루아침에 영업이익 2배, 영업이익 200억, 순이익도 뭐 한 150원 할 수 있는 회사가 되는 거죠.
상당히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부분이 좀 더 의미가 있는 게 아까도 하나 더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은 2020년부터 의무화를 하면서 이 부분이 좀 이제 주가 트리거로 될 수 있고, 밸류에이션을 좀 보셔야 되는데, 이 부분을 제외하고 올해 연간으로 밸류에이션이 한 18배 정도 됩니다.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그렇게 엄청 막 크진 않아요. 근데 만약에 BMW 공급자 선정이 돼서 매출액이 연간으로 한 2천억 정도 붙고 영업이익, 순이익이 2배 정도 되면 밸류에이션이 하루아침에 9배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주가 상승이 상당히 크게 나타날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BMW 공급업체로 채택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상당히 좀 신경 써서 팔로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최근에 이제 LG전자를 비롯해서 자율주행 관련으로 테마가 많이 일고 있죠. 여기 팅크웨어도 이 자율주행 테마에 이제 엮여가지고 주가가 또 상당히 좀 견조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향후에 이제 주가 상승에 대한 트리거로 작용을 할 텐데, 핵심은 이 BMW이다. 그래서 회사가 말을 하는 거는 뭐 1월 내에 최종 결론이 날 거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모든 게 또 뭐 이렇게 막 예상했던 시점에 따라 딱 맞춰서 나타나지 않고 좀 더 딜레이 될 수도 있죠. 만약에 딜레이가 된다면 주가 상승은 조금 뭐 이렇게 slow해질 수 있는데, 만약에 진짜 1월 달에 최종 선정이 됐다라는 이제 뉴스나 뭐 공시나 시장에서 이제 오픈이 되면 일단 주가는 움직이겠죠, 상승을.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얼마나 더 올라갈 건지에 대해서는 이 연간 매출액 규모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팅커웨어를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면 요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좀 더 가져가셔도 될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좀 신규로 좀 진입해볼까라는 고 생각하시는 분은 매수를 하더라도 꼭 이 부분을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팔로우를 해 나가셔야 되고, 만약에 BMW에 뭐 채택이 못 됐다라고 하면 그 기대감이 하루아침에 이제 매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신경 써서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상으로 슈퍼매미였습니다.